말 그대로 너무 오픈돼 있어. 다 벗고 있는 거야. 정말 실제로 이게 오픈소스로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개조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시, 진, 빙, 개, 요거 너무 빨가벗고 있어가지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제일브레이크가 약한 이유를 이제 지금 추정을 해보건데, 앞서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딥시크가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해서 지금 큰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뭔가 평가를 했다 하면은 전부 다 패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긴급하게 좀 다루어 보고, 이 또 이제 개방용으로 다 소스를 풀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주목받은 기사가 바로 이건데요. 딥시크의 이 안전 가드레일이 실패했다는 거죠. 뭘 실패를 했냐? 연구원들이 AI 챗봇에 이렇게 테스트를 막 던졌는데 이걸 패스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50개의 잘 알려진 탈옥 방법, 우리가 흔히 LLM을 탈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LLM AI 모델이 안전장치를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세이프티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이걸 우회해가지고 LLM이 뭔가 금지된 정보도 이렇게 좀 나오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정도를 지나친 뭐 레이시즘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말을 한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뭐 위험한 거를 막 총을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50가지를 다 통과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it didn't stop a single one, 한 개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스코와 펜실베니아 연구원분들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나와있다시피 시큐리티 리서처죠. 보안 전문가들인데 시스코와 유펜이네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혐오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폭탄 제조 방법, 아니면 선동하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서 막지를 못했다 하면서 100% 어택 석세스 레이트, 공격하면 무조건 당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풀렸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멘트 남겨져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100%의 어택이 성공했다라는 말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느냐? 아, 저기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나라든가 시큐리티 관련해서 충분히 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고 좀 더 싸게 만들어지면서 성능을 반대로 끌어올리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시스코의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담당 부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스코의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일브레이크, 그러니까 탈옥을 하는 기법을 새로 뭔가 만들었고 적용했다라는 건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유닛42 연구팀인데, 여기 보이시죠? 디셉티브 딜라이트라고 하는 기법과 배드 리커트 저지라고 하는 새로운 탈옥 기법을 통해 가지고 딥시크의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 또 새롭게 뭔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잘 알려진 것도 잘 못하는데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잘 뚫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모델에 대해서 했죠. 지금 V3가 R1을 만드는데 베이스 모델이 되는 가장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딥시크 R1 제로의 체인 오브 소프트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베이스 모델과 결합해서 만든 게 R1이라는 모델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1월 25일부터 난리가 났던 거죠. 이걸 이용하면은 뭐 어떤 게 되느냐? 여기 보시죠. 데이터 탈취라고 하든가 탈옥, 키로깅이라고 하든가 SQL 인젝션, 이런 다양한 대부분의 위험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했죠. 근데 요거 재밌는 게 몰로토프 칵테일 컨스트럭션, 요것도 있습니다. 몰로토프 칵테일 모르시는 분들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부릅니다. 화염병이죠. 화염병, 우리나라 말로. 요거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막아놨는데, 뭐 물론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텍스트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학습했다 하더라도 LLM이 대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뭐 총을 뭐 사제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막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게 지금 완전 다 풀려가지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퀄리스의 CTO인 이분은 이 퀄리스 자체의 제일브레이크 테스트에서 절반 이상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거 뭐 그냥 더 무방비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딥시크 R1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퀄리스 토탈 AI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내용들이 이래요. 이게 굉장히 그 분쟁적인, 논쟁적인 주제라든가 일관성 없는 거, 그리고 뭔가 좀 희롱성에 있는 거, 혐오 발언이라던가 불법적인 활동들, 뭐 자해라고 하던가 아니면 좀 약간 민감한 이슈들, 아니면 이제 성적인 콘텐츠들, 이런 것들,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 쭉 이런 걸 기준들이 있죠. 하면서 테스팅을 하면서 891개의 평가를 쭉 실행했고 61%를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평가 결과를 다 보이게 있죠. 거기다가 또 화제였던 게 딥시크 시큐리티를 가지고 사이버 어택에, 자 이거는 시큐리티 위크에서 나온 건데, 연구자들이 뭘 발견을 했느냐라면은 딥시크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노출시키는 그런 탈옥 방법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디도스 어택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AI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고 뭐 응답하고 뭐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 인스트럭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죠. 근데 이 탈옥을 통해 하고 LLM이 술술 부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시, 진, 빙, 개, 요거를 하나하나 답한 다음에 붙여서 얘기해봐 라고 한 다음에 나도 동의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전 답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면서 중국
공산당의 불리한 혹은 이제 뭐 그런 욕하는 것들을 검열하는 거를 피해가는, 이거는 뭐 탈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래도 그냥 웃어 넘긴다고 치고 아예 LLM의 기본적인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죠. 사실 정말 취약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오픈 모델이라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오픈돼 있어. 다 벗고 있는 거야. 너무 빨가벗고 있어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더구나 딥시크 어택 어널리시스 해서 디도스 어택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사건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나와있지만도 1월 25일, 26일 출시한 이후부터 계속 공격이 들어왔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거 디도스 공격, 좀비 P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은 이 딥시크라고 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AI 서비스가 서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버기 때문에 수많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든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하든 그런 요청을, LLM한테 채팅을 하는 그 명령을 전달이 됐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주는 형식으로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빡세게 계속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딥시크 사이버 어택, 디도스 공격 관련해가지고 로이터에서도 이 상황을 자세히 좀 보고를 하도 했고, 국내에서도 얘기했죠. 연합뉴스에서 권소영 기자님께서 중관영 매체 말하기로는 전부 다 미국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미국 애들이 다 공격을 했다라고 중국이 얘기했어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여기서. 그리고 한국경제의 김은정 기자님도 이걸 정리해 주셨는데, 주로 이제 디도스 공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무차별 대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무차별 대공격이라는 게 뭐냐, 이게 디도스도 여러 가지 공격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어택, 여기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브루트포스하게 막 날리는 공격이죠. 그러니까 웹사이트나 어떤 애플리케이션, 여기서는 이제 딥시크 이 채팅 서비스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예 서버 자원을 마비를 시키는 거죠. 너무 요청이 많이 왔고 이게 대답도 잘 못하도록. 그러면서 로그인 페이지라든가 보통 인증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답을 해야 하는, 대답을 호출시키는 그런 API를 계속 갈고 가지고 서버가 이제 뻗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보통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많이 했고, 그 외에 뭐 프로토콜 레이어라든가 볼륨메트리 어택 이런 것들도 있죠. 이건 다음에 한번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끝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도스도 그렇고 제일브레이크도 그렇고 둘 다 좀 이슈가 많은데, 디도스는 좀 악의적으로 이 서비스를 망가뜨리려고 했다라는 거 보면은, 제일브레이크는 정말 실제로 이게 오픈소스로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개조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뭐 악성 코드를 막 마구마구 생성해가지고 전 세계 컴퓨터가 뭐 뻗을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윈도우가 다 뻗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막 못 뜨고 그랬던 적도 있죠. 그랬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가짜뉴스나 뭐 조작 정보도 쉽게 생성할 수 있겠죠. 굉장히 그 악의적인 불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이 제일브레이크가 약한 이유를 이제 지금 추정을 해보건데, 앞서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다. 비교적 딥시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개발된 거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그 쌓아오면서 하는 구글이나 오픈AI 정도의 세이프티 보안 아키텍처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필터링 같은 거 생각 없이 그냥 갖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이런 거 생각도 사실 안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풀어버린 거야. 특히 이 딥시크는 강학습 모델이잖아요. 기존에는 이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기법을 통해 가지고 RLHF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직접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는 식으로 해서 세이프티를 보완할 수 있는 구실이 있었는데, 강학습 기법이 추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보완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50개 다 테스트를 해봐도 그냥 다 뚫릴 수밖에 없는,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딱딱 맞춰서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기술들에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중국이 검열이 심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공산당에 관련해서만 그런 것 같고, 보통 그냥 정부 정책 준수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세이프티 같은 거 하면은 아무래도 성과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구글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뭔가 좀 잘못 나오고 레이시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게 결국 성능과 직결되는 건데, 우회에서 막으면 막을수록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니까 성능이 그 정도로 안 나올 수 있는데, 딥시크는 그만큼 성능이 완전 풀어진 상태로 하되 세이프티가 전시켜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내공학 해외 채널 777명. 벌써 많이 모아졌네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 한번 많이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최근 소식들, 재밌는 것들, 뭐 대림 오토바이 광고도 굉장히 재밌어서 지금 갖고 왔는데, 짧은 이런 클립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재미있는 영상들 혹은 짧은 이런 뉴스들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